안녕하세요. 건물의 신입니다. 대표님, 물가는 점점 오르고 금리도 높고 월급만으로도 살기가 너무 빠듯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부수입이라도 좀 만들어야 되나 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투자금이 좀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포기를 할까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부동산 투자로 돈 버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한테 그런 연락들이 많이 오고 메일로도 많이 오고 뭐 수강생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거의 분류가 나눠져 있어요. 정말 소액으로 해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10억, 20억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많이 좀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하면은 한 대부분 뭐 5억, 10억, 뭐 20억 그렇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좀 소액 경매라는 걸 알게 되면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월세 뭐 1000만 원짜리 상가, 뭐 700만 원짜리 상가로 월세 20만 원,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받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 저처럼 부동산이 어렵고 먼 얘기처럼 느껴졌던 분한테 꿀정보가 될 것 같아요. 적은 돈으로도 가능한 부동산 투자, 특히 소액 경매를 통해서 월세 받는 집주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는 호스텔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런 거나 좀 뭐 에어비앤비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좀 실질적인 팁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소액 경매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물건을 고르고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뭐 간단하면서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경매로 뭐 주택이나 상가 같은 걸 낙찰을 받고 리모델링이나 뭐 청소, 가구 배치만 잘하면 바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한 2천만 원 가지고도 낙찰을 받은 그런 뭐 원룸 오피스텔 그런 게 있는데, 지금도 매달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월세가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거기가 만약에 월세를 받았으면은 한 200에 뭐 20, 25 정도 되는 곳인데 3, 4멘트를 돌리기 때문에 한 달에 한 5, 60 정도 되는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2천만 원으로 집을 산다는 게 저는 잘 와닿지가 않는데 정말인가요? 물론 좀 권리 분석이랑 지역 선정 이런 좀 기본은 좀 필요하지만 경매는 진짜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고르면 나의 좀 적은 돈으로 좀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소액 경매로 10년 넘게 수익을 내고 계시고 책도 쓰셨잖아요. 그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라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실패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도 뭐 손해보고 실패를 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경험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혹시 그 구독하시는 분이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대표님한테 직접 상담받고 싶다거나 아니면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연락할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댓글창에 뭐 구글 폼이라든지 뭐 오픈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소통을 하고 있어요. 좀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냥 월세보다 호스텔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더 수익률이 좋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영상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매로 낙찰받은 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업소 같은 거를 뭐 리모델링해서 호스텔이나 숙박업소 이런 것들로 많이 또 운영도 하고 있고, 그렇게 수강생들의 그런 다양한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수익이 월세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약을 뭐 하루 단위로 이렇게 뭐 받고, 그리고 뭐 한 달, 뭐 6개월 이런 식으로도 받다 보니까 수익이 좀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소액으로 시작이 가능하고요. 제가 최근에 받았었던 숙박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플러스 피가 생긴 투자 방법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2억짜리를 3억에 받아서 리모델링을 몇천 수준으로 해서 재감정을 하니까 오히려 뭐 대출이 5억 9천 정도 나와서 오히려 플러스 피가 된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와 준비는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전문가 도움이 없으면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경매나 소액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좀 만들어 봤는데요. 우선 좀 투자금 설정부터 좀 정확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투자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취득세라든지 뭐 리모델링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리고 낙찰받아도 되는 물건인지 권리 분석이 좀 필수이고요. 근저당, 임차인, 명도 가능 여부 이런 걸 좀 잘못 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초보자일수록 말소 기준 권리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행보다는 월세 잘 나오는 지역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유명한 동네 말고 수요는 꾸준한데 소외된 지역 이런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대학가, 뭐 산업단지 근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고요. 간단한 리모델링 계획 세우기,
페인트 칠, 바닥재, 뭐 조명만 바꿔도 분위기가 많이 틀려지고 인테리어에 돈 다 쓰는 실수는 그물. 뭐 예를 들어 숙박업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리모델링 비용 뭐 8억, 10억 들이면 예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 좀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그 상권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매출이랑 금액을 받는 걸 저는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8억 들이면은 인테리어 업체만 한 5, 6억 버는 거고 저희는 그만큼 뭐 세금적인 부분 여러 개 손해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숙소 하더라도 뭐 제가 뭐 그 3억대 받았는데 여기 리모델링 만약에 8억 들었으면은 저는 벌어가는 게 없었겠죠. 적겠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수익을 보는 이런 구조로 보면 됩니다. 실제로 수익 내는 구조 만들기, 임차인 구분하는 거, 보증금 월세 설정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단기 임대, 장기 임대, 케이스별로 이런 것들도 체크해야 됩니다. 이 체크리스트만 따라가도 소액 경매 시작하는 거는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호스텔 같은 수익형 숙박업소 운영할 때도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해도 운영의 마인드가 없으면 수익이 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호스텔이든 뭐 에어비앤비든 이런 거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숙박 수요가 있는 지역인지 확인이 가장 중요해요. 수요가 중요해요. 이게 관광지인지 상업지인지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병원, 대학, 관광지,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있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단순히 가격만 싸다고 해서 결국 사시면 안 됩니다. 엄청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건물 구조, 방개수, 공용, 뭐 샤워실, 화장실 뭐 이런 게 분리가 되어 있는지, 수량이 몇 개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객실수가 몇 개 있는지, 주차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숙박이 되는지, 허가 부분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운영이 되던 곳인지 아니면 2년, 3년, 5년, 10년간 방치가 된 곳인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과 신고 여부 확인. 에어비앤비는 외국인 대상만 가능한 지역도 있고요. 공중위생 신고가 안 되면 영업 불가능한 숙소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조건도 먼저 따져야 됩니다. 운영 방식도 이걸 내가 셀프로 다 할지 위탁을 맡길지 뭐 이런 것들도 가장 중요하고요. 비수기 대비 수익 모델 설계. 뭐 예를 들어 뭐 관광지인데 여름에만 많이 시리고 봄, 가을, 겨울, 특히 겨울은 너무 비수기다 이런 데보다는 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 근데 예를 들어 이런 데도 월세랑 숙박 혼합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객실이 30개면은 10개는 뭐 고시원처럼 달방을 하든 뭐 15개는 채워놓고 나머지만 돌리면 쉽거든요. 30개 다 채우려면 어렵잖아요. 뭐 40개든 그거를 반 정도는 미리 채워놓고 나머지만 하면 충분히 관리가 좀 용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확인을 하니까 뭔가 막연했던 게 훨씬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네요. 이 체크리스트는 제가 직접 시행착오 겪으면서 만든 거라서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 기준만큼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조금 생기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체크리스트 외에도 알아야 하는 부분이 좀 많겠지만 대표님께서 저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믿고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네, 다 가능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많이 두렵고 그랬는데 하나하나 해보면서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 이런 걸 느꼈고 지금은 그걸 좀 나누고 좀 알려드리는 게 제 일처럼 됐어요. 그래서 이 밑에 뭐 댓글란에 오픈 채팅 창이든 뭐든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정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